안녕하세요. 방금 보신 단편 영화의 제작 연출을 한 이대한 감독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걸작에서 뮤직비디오 감독 역을 맡은 이유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본 상영작의 음악과 음향을 맡은 김범준입니다. 네, 저는 재고조사의 참고지킴이와 해체에서 부속길 역을 맡은 주민찬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는 해체에서 하영과 늪에서 남편 역을 맡은 도희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근데 의자가 조금 많아요. 오늘은 작살 필름 멤버분들 아니라도 다른 분들이 오시는 것 같은데 감독님 소개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여기 관객석에 걸작의 서유덕 배우님, 그리고 해체의 권예은 배우님, 그리고 늪의 이채 배우님이 와 계세요. 무대로 모셔보도록 할까요? 네, 좋습니다. 네, 한번 나와주시겠습니까? 저도 너무 오랜만에 뵙는 분들이어서 각자의 파트너를 찾아서 옆에 앉아주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유덕 배우님 이리 오세요. 네? 아유야. 이리 오세요. 나만. 네. 예, 이례적으로 여성 두 분을 파트너로 모시고 계시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네. 네, 그럼 자리에 앉아서 한번 인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새롭게 올라오신 세 분의 소개도 필요할 것 같아서 세 분 간단하게 어떤 작품에서 어떤 역할 맡으신 누구이신지 소개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보신 걸작이라는 작품에서 거구의 남자, 그리고 해체라는 작품에서 거구의 좀비 역할 연기했던 서유덕입니다. 전체적으로 거기가 들어가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해체에서 예은 역을 연기했던 권예은입니다. 저희도 예은 배우님은 굉장히 오랜만에 뵈어요. 한 3, 4년 됐습니다. 네, 그 사이에 많이 크셨죠? 예, 안녕하세요. 늪에서 아내역 이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채 배우님께서도 방금 마지막으로 보셨던 작품에서 좋은 역할 해주셨고요. 네. 시작하기에 앞서 지금 감독님께서는 맨 마지막에 작업했던 장편 작품 말고는 나머지들은 굉장히 오랜만에 보실 것 같아요. 오랜만에 한번 다시 되새겨본 소감이 어떠신가요? 제가 정확히 한 달 전쯤에 여기 와서 이 텅 빈 상영관에서 기술 시사로 참석을 해서 영화들을 한번 쭉 봤었는데요. 뭔가 되게 느낌이 좀 신기하더라고요. 볼 때마다 제일 싫어하는 작품, 제일 좋아하는 작품이 매번 다르고, 그리고 뭐라 해야 되지? 이제는 좀 옛날 작품 같다는 느낌이 나더라고요. 뭔가 이제 약간 내 손에서 멀리 보내주고 싶다. 예전에는 그런 생각이 없었거든요. 작년까지만 해도 그런 게 없었는데 5년 전 작품들, 그리고 뭐 21년, 22년에 거의 대다수가 촬영이 된 작품들이다 보니까 지금 보면서 저 땐 내가 저렇게 찍었구나, 지금의 나랑 너무 다르구나.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얻은 것들만 있는 게 아니라 제가 뭐 잃어버린 것들도 많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기술 시사를 봤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네, 그럼 이제 순차적으로 관객분들께 질문을 받아볼 텐데요. 먼저 가장 처음에 상영되었던 재고조사에 관한 질문부터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해주실 관객분께서는 질문 내용과 대답을 해주셨으면 하는 대상을 명확하게 선정하셔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손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손을 들고 계세요. 잠시만요. 재고조사는 사실 제일 처음 작업하신 단편이잖아요. 하시면서 뭔가 이렇게 이거는 첫 작품이니까 꼭 해야지 뭐 이런 거 있으셨나요? 재고조사는 사실 제가 생각나는 거는 굉장히 즉흥적인 작업이었던 생각이 나고요. 그러니까 보시면은 굉장히 긴 롱테이크가 하나 있죠. 그 작품 같은 경우는 모든 과정이 한 3주 만에 끝났습니다. 기획부터
뭐 촬영, 편집, 뭐 오디오 작업하는 과정까지 해서 영화 출품 기한 맞추느라고. 근데 또 낸 영화제 떨어졌어요.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재고조사에 대해서는. 죄송해요. 제가 아픈 기억을 불러일으킨 것 같습니다. 네. 아, 네. 마이크 남자분께 한번 전달해 주시겠어요? 예, 오늘 작품들 많이 봤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대중들 앞에서 얘기해보는 게 좀 오랜만이라 모두들 좀 심장이 많이 오랜만이실 떨리거든요. 겁니다. 근데 정말 궁금해서 이제 질문 드리는 거예요. 저는 그 재고조사를 제일 처음에 봤지만 내 작품 보는 와중에도 그거에 대해 질문 드리고 싶은 게 딱 하나 있는데, 이제 대상으로 하면 이제 감독님이랑 이제 음향 감독님에게 이제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이제 재고조사가 대사 한 편 없이 이제 진행이 됐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평소에 고어한 작품도 많이 보고 좀 스릴러적인 작품을 많이 보면서 그런 거에 대해 이제 면역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아까 그 작품에 대해 또 생각하니까 아직도 지금 심장 박동수가 너무 올라가면서 중간에 나가고 싶을 정도로 이제 그런 감정을 느꼈는데, 그게 어떤 거였냐면 이제 박스 안에 이제 그 시체를 이제 담는 장면이 나오는데, 넣을 때 이제 팔도 튀어나오고 이제 다리도 튀어나와요. 근데 이제 그거를 집어 넣으려고 몇 번 시도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느낄 때는 이거를 이제 언제 부러뜨릴까 그 생각을 하면서 봤거든요. 근데 이제 부러뜨리면서 이제 파열음이 엄청 강하게 나고 이제 되게 끔찍한 장면을 마주한다고 제가 계속 생각을 하니까 이게 더 공포감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이제 결국에는 이제 공구를 갖고 와서 이제 절단하고 이제 넣는 형식으로 진행을 하셨는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죄송해요. 제가 두서없이 말씀드린 것 같은데. 괜찮습니다. 천천히 예, 하셔도 돼요. 드리고 싶은 질문은, 사실 제가 뭔가 고어하거나 공포적인 장르를 볼 때 이제 시각적으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음향적으로 들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평소에 음악도 막 좋아하는 편이고 그래가지고 그런 거에 대해 더 많이 이제 동조가 되는데, 부러뜨리는 작업을 바로 한 번에 깔끔히 못하고 이제 공구를 바로 갖고 오는 장면을 바로 넣으신 게 아니라 그걸 일부러 몇 번 하면서 더 긴장감을 고조시킨 게 혹시 의도된 내용이었는지, 아니면 그냥 제가 너무 의외로 겁이 많아서 그런 건지, 예, 그거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부러뜨리려고 했던 거를 일부러 관객이 상상하게 하려던 건지, 아니면 그냥 필요한 전개 중에 과정 중에 하나인 건지. 시퀀스 자체가 굉장히 긴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그 과정을 의도를 한 건지, 아니면 진행을 하다 보니 그렇게 진행이 된 건지, 아니면 추가적인 뭔가가 더 있었는지 관련해서 질문하시는 게 맞으실까요? 예, 이제 음향 한 번에 못 넣고 음향을 이제 점점 박진감을 주면서 부러뜨리려는 뉘앙스로 행동한 것도 의도를 한 건지, 예, 정리하자고 했습니다. 네. 일단 고어와 스릴러와 여러 가지를 많이 보신다는 점에서 훌륭한 작살 필름의 관객이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럼 감독님이랑 음향 감독님 말씀 한번 들어볼게요. 굉장히 독특한 질문이에요. 근데 앉아주세요. 여기 불편하시게 계속 내내 서가지고 편하게. 일단 재고조사 같은 경우에는 영화가 극영화 범주 안에 들어가긴 하지만 실험 영화는 아니지만 내러티브 영화가 아니잖아요. 그냥 창고에서 자신의 어떤 노동을 하는 과정을 이제 나열을 한 건데, 이제 뭐 팔을 부러뜨리고 이렇게 썰고 하는 과정은 그 과정을 만드는 게 사실 핵심이었어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이 재고조사라는 영화를 어떻게 만들까라는 걸 하다가, 우리가 이제 굳이 창고에서 일한 경험이 없어도 업무를 하다 보면은 심리적인 스트레스랑 압박감을 느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영화적인 느낌으로 좀 표현을 할까라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저희 약간 이거 농담 삼아서 청각고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제작비가 정말 적었기 때문에 청각적인 부분에 집중을 해서 연출을 했어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긴장감을 천천히 고조시키는 게
정말 보신 대로 중요한 포인트였어요. 정확히 의도했던 부분이었고, 근데 그걸 만드는 과정들이 굉장히 저랑 이제 보험 씨는 아주 재밌게 했었죠. 왜냐하면 사운드를 잘 들어보시면요, 그 살부터 해가지고 근육 뭐 안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뼈 걸리는 것부터 해가지고 그런 나름의 디테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약간 좀 즐겨주시면, 그 즐긴다고 하니까 또 이상한데 나름 좀 신경을 열심히 쓴 부분입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좀 깊이 있게 탐구하면서 그 장면을 말씀하신 거 보니까 고어 영화를 정말 좋아하시나 봐요. 그래서 멋있는 질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어줘서 감사하고요. 제 입장에서는 이제 내용은 현장에서 이제 감독님이 만들어주셨고, 저는 후반에서 이 소리를 만들잖아요. 뭐 자세히 보셨다면 그 당하는 사람이 저이기도 합니다. 제가 아, 맞다. 네, 제가 그 사람이에요. 아, 맞다. 저도 이제 생각났어요. 네, 저희 첫 작품이니까 할 수 있었던 그런 행동이었고, 그리고 저는 이제 이제 편집된 영화를 가지고 사운드를 만들면서 말하면 좀 웃기긴 한데, 제가 그 상황에 있었다면 아까 그 공포감이라 하셨는데, 저는 이제 그런 상상을 하면서 이러면 어떨까 저러면 어떨까 하면서 내가 여기가 부러지면 어떤 느낌일까 이러면서 좀 재밌게 만들었어요. 저는 되게 빨리 만들긴 했는데, 제가 보기엔 멤버분들 중에 제일 무서운 분이에요. 그 이입을 하면서 공포를 느낀 게 아니라 좀 재밌게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좀 무시무시한 사운드가 만들어졌네요. 네, 그렇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시간 관계상 재고조사 혹시 또 추가적으로 질문하실 부분 있으실까요? 아, 네. 마이크 혹시 앞쪽으로 넘겨주시겠습니까? 그 이제 재고조사하고 그 다음에 해체해서 그 창고가 장소가 이제 박스락 이런 게 연관이 되잖아요. 그래서 재고조사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게끔 이제 해체해서 이 박스들이 배치되어 있고 공간이 비슷한데, 그렇다고 봐도 또 이제 재고조사랑 같은 공간은 또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뭐 처음에 재고조사를 할 때는 이제 그 다음에 무슨 작품을 찍을지는 뭐 미래를 예상한 건 아니지만, 해체를 할 때는 이제 어떤 그런 연관성을 갖고서 일부러 그렇게 장면을 박스를 비슷하게 하고 환경을 비슷하게 만드는 게 어떤 의도적인 건지 궁금했어요, 보면서. 그러면서 이제 또 중간에 걸작도 보면 이제 좀비랑 다 이어지잖아요. 그게 어떤 이제 이 세 작품에서 감독님의 큰 그림을 가지고 이렇게 하신 건지 이게 궁금했습니다. 이거 연관되는 질문인데 감독님이 한번 정리해주시면 좋겠네요. 굉장히 현실적인 답변이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가 그런 걸 세팅할 수 있는 그런 경제적인 여유가 없었고요. 정말 초저예산 영화입니다. 그래서 제작비에 여유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것을 가지고 있냐를 먼저 파악을 했어야 됐어요. 재고조사랑 해체에 나온 창고는 같은 창고고요. 네, 동일한 창고입니다. 눈썰미가 좋으시네요. 그리고 이따 저녁에 이어지는 발골이란 장편 보시는 분 여기도 아마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 그 창고 또 나옵니다. 왜냐면은 한번 이제 섭외가 이렇게 되어 있는 이용 가능한 로케이션이었기 때문에 그 로케이션을 뭔가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게 제작비를 절감하는 데 아주 중요한 부분이었고, 걸작에서 나온 그 비닐하우스를 아마 말씀하신 거겠죠? 비닐하우스 같은 경우도 그 당시에 이용할 수 있었던 제작 환경이었기 때문에 이용을 한 거지. 저는 근데 그런 장소를 정해놓고 글을 썼거든요. 예, 재고조사 같은 경우도 그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어떤 업무 스트레스적인 걸 어떻게 표현을 할까라는 게 이제 머릿속에 있던 와중에 재고조사의 그 로케이션, 핵심 로케이션인 거기가 마침 사용이 가능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거길 배경으로 해서 그럼 재고조사를 하는 내용으로 그렇게 접근을 해보자 라는 거였고, 걸작 같은 경우도 원래는 어떤 옥탑방 같은 그런 스튜디오라고는 할 수 없는 그런 배경이 하나 필요했는데 그게 꼭 그 장소일 필요는 없었어요. 근데 마침 비닐하우스가 있었죠. 그래서 비닐하우스를 쓰게 됐습니다. 사실 뭐 제가
투자를 받았고 막 제작비가 많았으면은 원하는 대로 뭐 세트를 짓거나 로케이션을 여기저기 막 섭외를 하거나 할 수 있었을 텐데 가난하게 작품을 했기 때문에 너무 현실적이네요. 예, 그랬습니다. 네, 그러면 말씀 주신 대로 부드럽게 이어서 걸작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걸작도 보시면서 이제 굉장히 눈에 띄는 거구의 남자가 한 분 계시죠. 두 분이 이제 작업을 같이 해주셨는데 두 분에게라든지 아니면 감독님에게라든지 질문하실 부분이 있으실까요? 여러분 해치지 않아요. 네, 감사합니다. 먼저 손을 드셨기 때문에 회색 코트, 네, 마이크 부탁드려요. 네, 그 감독님이랑 배우님한테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그 걸작에서 아마도 그 춤추는 부분이 아마 그 하이라이트 부분인 걸로 느껴지는데 그 마지막 뭐 끝나는 동작 되게 멋있었고요. 근데 그 전체적인 춤이 그냥 아무렇게나 막 춘 건지 아니면은 혹시나 어떻게 사전 조사를 해서 좀 의미 부여가는 동작인지가 궁금합니다. 안무가 있었느냐? 네. 네, 그 동작 같은 경우는 일단 엔딩 포즈만 정해놓은 거고요. 유덕 배우님께서 그 당시에 어떤 동작을 하자. 그걸 기억나시죠? 제가 연습을 절대 하지 말라 그랬어요. 연습을 하면 할수록 동작이 완성돼가지고 점점 퀄리티가 높아질 것 같아가지고 최대한 그냥 좀 막 해주시라. 좀 프리스타일 느낌으로 가자. 잠시만요. 제가 들은 게 맞을까요? 퀄리티가 높아지면 안 됐다. 네. 러프한 느낌이어야 됐다. 왜냐면 그거 보고 뮤직비디오 감독이 화가 나야 되니까요. 아하, 그런 연결이네요. 네, 그런 느낌이었고 그리고 엔딩 포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멋있다고 했으니까 한번. 자, 하나, 아니 이게 뭐야? 둘, 앉아서 해도 될까요? 셋. 여러분 지금이에요. 포토타임. 그런데 이게 이 장면 되게 중요했던 게 그 회의하면서 실내에서 이제 막 유석 배우님이 약간 포토타임. 잠시 기다려주세요. 자,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내려주세요. 근데 저 엔딩 포즈는 나름 우리가 공을 들였던 게 유덕 배우님께서 먼저 약간 하늘을 이렇게 좀 이렇게 하는 느낌으로 가면 좀 좋지 않을까라고 하셔가지고 좋다. 저 장면이 진짜 찍으면서 너무 재밌었어요. 그때 보면은 그때 뭐 동시녹음부터 해가지고 저부터 해가지고 거기서 그 보면서 다들 막 웃음 참기가 되게 어려웠던 그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유덕 배우님 아무튼 근데 몸을 되게 잘 쓰십니다. 진짜 춤을 전에 춰보신 적이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도. 그럼 유덕 배우님 그 아니에요. 춤을 하실 때 어떤 생각으로 안무를 하셨는지 일단 정해진 안무는 없었습니다. 네, 그때 아마 그 감독님 스튜디오에서 처음 다 같이 모여서 리딩할 때 그때 이미 음악이 완성이 제가 기억하기로 완성이 되어 있었나 그래가지고 일단 한번 틀어줄 테니까 느낌 가는 대로 쳐봐라 라고 감독님이 말씀하셔서 프리스타일이었네요. 네, 저도 말게 했는데 어쩌다가 저도 이렇게 그 마지막 포즈를 즉흥적으로 처음에 했나? 그랬는데 이제 감독님께서 그걸 너무 마음에 들어 하셔가지고 일단 그거는 정하고 연습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셔서 사실 그때 그 이후로 사실 촬영 때까지 음악을 사실 한 번도 안 들었습니다. 제가 안 줬어요. 맞아요. 파일 안 줬고 그냥 네 그래서 마지막 포즈만 그냥 기억하고 있다 몰라 그냥 그때 가서 어떻게 되겠지 하고 그냥 질문이 뭐였죠? 뭘 말씀? 다 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MC 데뷔 전인데 굉장합니다 오늘. 네. 네. 그 답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해진 안무는 없었고 네. 마지막 엔딩만 정했고 나머지는 그날 정했다. 네. 정한 것도 그냥 음악 큐하면 그냥 줬습니다. 네, 프리스타일이었다. 그렇습니다. 네, 또 다른 아까 네 마이크 이쪽으로 넘겨주시겠어요? 네, 앞에서 이제 비슷한 질문을 이미 던져주셔가지고 짧게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우리 거구의 남자분께 이제 질문을 드리면은 저기 스테이지 후에 이제
트랜지션 되면서 강렬한 음악이랑 같이 이제 춤을 막 추시잖아요. 이제 한 호흡으로 되게 오래 사운드랑 액션을 이제 움직이면서 애초에 내 작품을 다 봤지만 이제 롱테이크로 가져간 장면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장면을 이어붙일까 계속 이제 이걸 분위기 무드를 가져가면서 유일하게 이제 조금 이 걸작이라는 작품에서 조금 다른 행태를 이제 보였던 게 우리 그 춤추는 씬이라고 생각하는데 또 명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앞선 질문과 좀 다른 질문이 하나 남았다면은 마지막에 이제 거울을 보면서 좀 붕괴듯이 이렇게 행동을 막 취하신단 말이죠. 그때 이제 좀 어떤 의미를 좀 담고 있었을까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가벼운 질문. 뭐랄까 그 임무 마지막 장면의 그 의미를 여쭤보신 거라고 말씀드린 건가요? 아니면 맞습니다. 아,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랄까 어떤 막 그 인물도 그 인물 나름의 어떤 그냥 그 꿈꿔왔던 예술 세계가 있고 뭐 남들이 인정을 하지 않고와 뭐 별개로 근데 어떤 자신이 예상하지 못했던 것에서 어떤 깨달음을 얻었다고 했나? 뭐 예를 들면 그 자기가 다 어떻게 이 사건을 치르고 마무리하려는 와중에 거울을 봤는데 이게 막 피 묻은 피가 완전 범벅인데 얼굴을 보고 그래 뭔가 이렇지 않은 곳에서 뭔가 발견을 했다던가 어떤 그러면서 되게 이게 지금의 나다 뭐랄까 약간 이런 그런 의미였던 것 같아요. 약간 이게 뭔가 내가 의도치 않게 막 찾아 헤맸던 것이지만 이게 의도치 않은 곳에서 뭐 발견이 됐다거나 뭐 이런 의미였던 걸로 저는 생각하고 연기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되었을까요? 네. 그러면 거구의 남자와 동시에 거구의 좀비를 또 같이 연기하셨던 부분이 있어서 다음 작품인 해체로 한번 얘기를 넘어가 볼 텐데요. 해체에서는 지금 걸작에서의 두 분은 좀비로 그리고 저 옆에 하영과 석길과 예은 이렇게 나와서 이제 촬영을 해주셨는데 해체 혹시 보시면서 배우들한테나 감독님한테 궁금하셨던 점이 있으셨을까요? 네. 먼저 손을 들어주셔서 안경 쓴 분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일단 너무 재밌게 잘 봤습니다. 너무 재밌게 잘 봤고, 근데 좀 궁금한 게 감독님께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이게 제가 놓친 건지 이게 어떤 건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그 죽이려고 하다가 근데 그분이 알아채잖아요. 뭔가 좀 이상하다 알아채잖아요. 근데 그게 알아채는 게 대화 속에서 어떤 그런 힌트를 얻어서 알아챈 건지 아니면 그냥 느낌상으로 알아챈 건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혹시 어느 부분일까요? 저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얘가 나 죽일 거라고 어떻게 알아차렸냐는 거죠, 미리. 맞습니다. 네. 눈을 보고 대화를 해서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캠프파이어에서 서로 그 대화를 나누잖아요. 근데 거기 안에서 이제 감정이 뭐 약간 일방적인 부분도 있고 노스텔지아부터 해가지고 결국에는 뭐 의심과 여러 가지 드라마로 가는데 거기서 이제 반지와 사진을 보여주면서 혹시 내 와이프 본 적이 있냐 하잖아요, 석길이. 근데 그때 하영이 보더니 거짓말을 하잖아요. 근데 석길이 거기서 이미 둘이서 눈을 마주치는 샷이 길게 나오는데 그때 이미 상대 눈 보고 감지를 저는 했다고 생각을 해요. 무의식 중에 약간 들어오는 그게 있었을까요? 네, 그 석길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이제 저랑 이제 민찬 배우님이랑 그 빌드업을 할 때 석길 연기하셨던 민찬 배우님께서 막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약간 그런 늑대 같은 게 아니라 그냥 개인데 그 버려진 개들이 있잖아요. 살아남기 위해서 그냥 발버둥치는 개. 근데 저도 석길 같은 경우도 굉장히 그 사진 보면 살도 좀 쪄 있고 야위어 있지 않고 작품 내에서처럼 되게 그 소시민적으로 보이는 인물로 그려져 있잖아요. 근데 그런 인물이 그렇게 냉혹한 곳에서 이제 노출이 되면서 어떤 뭐라 해야 될까요? 많은 게 달라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야생에 이렇게 딱 던져진 사람으로서 그런 것들을 이제
뭔가 부착해낼 수 있는 좀 강한 약간 감정 같은 게 좀 생기지 않았나. 아무튼 쉽게 말씀드리자면 눈빛 보고 알아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말하자면 온실 속의 화초 같았던 사람이 진짜 들깨로 거듭나는 그 순간이 사실은 그 부분에 약간 의미가 있었을까요? 그렇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네, 가운데 양복 입으신 분께 한번 전달해 주세요. 네, 작품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배우님 세 분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해체를 보면서 인상 깊게 느낀 거는 각 인물들의 시선이었어요. 아까 눈빛이라는 얘기도 나왔는데요. 시선에서 아주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 석길 같은 경우에는 예은의 앞에서 이제 아빠를 이제 해치느냐 마느냐 그런 갈등하는 모습에서 시선의 갈등이 보였고, 이제 제가 보기에는요. 그리고 예은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장면에서 이제 아빠와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시선으로 좀 연기하셨을 때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좀 궁금한 부분도 있었어요. 물론 좀비라는 설정이 있었지만요. 그리고 하영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가 있었어요. 석기를 바라볼 때의 그 해칠까 말까에 대한 그런 갈등의 시선과 마지막에 내가 누워서 정신을 차려보니 딸이 자신을 이렇게 해치고 있는 그런 걸 마지막 시선, 그런 게 되게 인상 깊게 봤거든요. 그래서 좀 더 작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서 그때 시선을 연기하실 때 어떤 감정과 생각으로 하셨는지 말씀을 조금 더 들으면은 좋을 것 같아서 질문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럼 각각의 배우님들이 그 의미 있는 그 시선들 하셨을 때 어떤 생각이셨는지. 네, 아버님이 먼저 대답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딸을 대신해서 아빠 먼저 대답을 하겠습니다. 석기를 그때 고민을 했을 때는 저는 하영이 이제 선 위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인간과 괴물의 선 사이에 있는 그 고민하는, 결국에는 선택을 못한 남자죠. 선택을 하냐에 마냐 따른 이제 많은 행동들이 결정이 되어지는데 비겁하게 이제 그 선에 이제 숨어 있는 남자로 생각을 했고, 결국에는 그 선을 아무것도 선택을 하지 못한 어떻게 보면 비겁한 사람인데 거기에 따른 결과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딸이 예은이가 이제 자신을 이제 먹고 있을 때 그때는 좀 슬프다고 좀 생각을 했어요. 이제 제가 하영이 이제 죽는 와중에도 어떻게 보면 이제 예은이가 저라는 하영이라는 마지막 식량을 먹고 그 뒤에 이제 어떻게 또 보면 그대로 남겨지는 거니까 그것까지 생각을 했을 때 너무 좀 슬프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결국은 본인의 삶을 쭉 본인이 선택하지 않은 자의 말로의 느낌으로 시선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예은 배우님 너무 보고 싶었어요. 오랜만이에요. 저는 일단 역할 자체가 좀비 역할이기도 했고 먹는 장면이다 보니까 좀비는 생각을 안 하잖아요. 짐승처럼. 그래서 또 먹는 거에서 최대한 생각을 안 하고 짐승처럼 먹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약간 맛있겠다 이 정도의 생각. 오로지 본능만이 남은. 네. 거의 현장에서도 굉장히 본능적으로 연기하셨던 게 저는 기억이 나요. 굉장히 어린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네. 아까 참 그 얘기도 하셨었죠. 아빠를 죽이려고 하는 석길과 눈이 마주쳤을 때 그때는 어떤 느낌으로 시선을 연기를 해보셨을까요? 저는 그때 사실 바라보면서 조금 슬프기는 했어요. 슬프기는 했지만 최대한 그냥 멍하게 있는 모습이 더 마음이 쓰일 것 같다고 생각을 하기도 했었고 최대한 그렇게 연기를 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석길 배우님. 석길 배우님? 죄송합니다. 민찬 배우님. 좋아요. 오히려 네, 말씀해 주시면. 네, 먼저 좋은 질문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뭐 아포칼립스라는 특수 상황 안에서
어떤 제도권 안에 있는 규율이나 규칙들이 사실 무의미해지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사실상 누군가를 살상하거나 혹은 해치거나 하물며 친구였던, 뭐 그것이 정말 친하고 안 친하고를 떠나서요. 해칠 수 있다, 안 해칠 수 있다를 떠나 이 사람이 규율 속에 살던 사람이 제도가 무너지고 이런 극단적인 상황이 오면서 사실은 야전에서 살아남다 보니까 꾸역꾸역 사라진 케이스인데, 그런 상황 안에서 결국에는 어떤 진실들이 드러났을 때 이성을 잃는 순간들이 오고, 또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뭐랄까요, 망설임이 가장 컸겠죠. 이성에서 감성으로 완전 돌아온 것은 아니지만 사실은 어떤 금수처럼 살아가는 딸이지만 사실상 그래도 그녀의 어떤 그의 피부치기도 하고 그런 상황들을 인지하고 있을 텐데요. 그런 상황에서 붕괴되었던 제도권 안에서도 결국에는 규율 안에서 살았던 시절에 그런 부분들이 다시 돌아오면서 많은 망설임을 갖게 된 것 같아요. 그게 이성적인 망설임이라기보다는 조금 본능적으로 이 상황을 어떻게 끝내야 되는지에 대한 인간의 말초적인 부분의 망설임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망설임 끝에 보신 결과가 나온 것이겠죠. 그래서 그 부분이 옳은 건지 안 옳은 건지 모르겠지만 석길이 그 순간에 느꼈던 것은 그 무기를 내려놓는 것으로 답을 한 것 같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쨌든 극한의 상황에서 내린 각자의 선택들이 어디까지 본인들을 끌고 가는지에 대한 얘기였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늪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연결되어서 늪 또한 어떤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국 갈라질 수밖에 없는 두 부부의 이야기를 다루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혹시 늪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실까요? 네, 가운데 체크 남방 쪽으로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굉장히 인상 깊게 잘 봤습니다. 저는 이제 그 아내 역 맡으셨던 이채 배우님께 좀 질문 드리고 싶은 부분인데요. 굉장히 지금 극 중에서 아내의 상태가 일단 제가 보기에는 그냥 정신이 온전치 못한 어떤 이걸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어떤 의처증 내지는 조현병의 그런 모습으로 저는 보았었는데, 그런 것들을 연기하는 이 화면에서 나오는 모습들이 좀 저는 굉장히 좀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 혹시 그런 거를 연기할 때 이게 왜냐면은 일반적인 연기 상황보다는 어떤 그런 병적인 부분에 대한 참고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레퍼런스라든지 그런 어떤 발췌한 부분들이 있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의부증 관련해서 레퍼런스가 있으셨는지, 병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특히. 네. 네, 잘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선 처음에 저희 오디션을 봐서 제가 이 작품을 함께 하게 되었었는데, 그 여자의 상황에 대해서 이제 제가 참고하고 싶었던 레퍼런스는 영상으로 나와 있는 레퍼런스가 아니라 말씀대로 그러니까 그 의처증, 이런 여자가 겪을 수 있는 정신적인 상태에 대해서 이제 사전적인 의미를 먼저 찾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에서 나올 수 있는 이 여자의 이제 상황 플러스 이제 하나는 쿠론즈 게이트. 네. 네. 그래서 네. 그러니까 이게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환자처럼 보이고 싶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병원에서 저를 진단했을 때 나올 수 있는 단어인 거지, 제가 그 병명을 따라서 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그게 깊어지다 보니 병원에서 이 사람의 병명을 때려주는 거지, 제가 그 병이라고 이름표를 달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저는 제가 주어진 상황에서 느끼는 대로 행동을 할 뿐인데, 그게 남의 눈에는 환자처럼 보이는 거겠죠. 그렇게 방향을 갖고 갔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단적으로 보이는 히스테리컬한 면도 저는 빼고 싶었고요.
그래서 남들 눈에 제가 이렇게 비춰져야 돼라는 그런 상황은 좀 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갖고 있을 이 사람에 대한 의심과 제 상황에서 저에 대한 미움과 이런 걸 갖고 갔지 이제 남들 눈에 더 어떻게 비춰야지 하고 더 생각했던 건 없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답변되셨을까요? 네. 저도 이채 배우님 이제 늪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스텝으로 참여를 했었어서 촬영 당시 현장에서 이제 이채 배우님 연기를 직접적으로 볼 기회가 있었는데 좀 부끄러운데 저도 이 작품 오디션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제 스스로 이제 배우라면 사실 누구나 다 오늘 오디션 좀 괜찮았던 듯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촬영에 가서 이채 배우님 연기 대사 한마디 하셨는데 내가 안 된 이유가 있다 라고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납득을 했던 것 같아요. 사실 만약에 저였으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금 어떤 병명에 조금 이렇게 딥하게 집착을 했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전혀 저도 이제 생각지 못했던 부분을 말씀을 해주셔서 오늘 다시 한번 많이 배웁니다. 네, 그러면 또 늪에 대해서 혹시 뒤에 네. 오늘 영화 너무 재밌게 봤고요. 제가 그 질문 드리고 싶은 건 감독님한테 좀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이 늪 영화를 보던 도중에 이제 남편분이 아파트에서 계속 계단을 올라가거나 사색에 잠겨 있는 장면이 중간중간에 나와서 저는 이게 하나의 흐름대로 간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돌이켜 보니까 이제 아내분의 그런 끔찍한 상황이 일어나고 나서 그 이후에 옥상으로 올라가는 그 이후의 모습을 나눠서 배치를 하신 게 맞는지 제가 해석한 게 맞는지 좀 궁금해서 질문 드리게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아내분과 그러니까 하루 만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아내분과 이제 침대에서 일어나서 그래서 또 1차전 그리고 밖에 나가서 소파에서 또 2차전 그리고 로맨스 씬까지 이어지는 뭐라 해야 될까요? 이게 살해 장면이지만 저는 되게 아름다운 살해 장면으로 만들고 싶었거든요. 그 늪은 제 생각에 아무튼 로맨스 영화로 이제 기획을 했던 장면이고 실제로 기억이 나요. 이채 배우님께서도 저희가 이제 작품 완성하고 제가 그 인터뷰를 하나 땄을 때 이 인물은 그래도 마지막에 자기가 원하는 거를 다 얻고 가서 그래도 스스로는 행복하지 않았을까. 근데 문제는 이제 남겨진 사람의 몫이죠. 사랑이 약간 쌍방의 사랑이냐 아니면 뭐 한쪽의 일방적이냐도 이제 보시는 분의 그 뭐 견해나 그런 것 따라 다를 수가 있지만 저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둘이 서로 이제 살짝 약간 성적인 암시가 있는 그런 로맨스 장면, 살해 장면 그 장면이 있는데 결국 한 명은 찌른 척을 하지만 안 찔렀어요. 자신이 찔리고 이제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남편이 느꼈을 만한 그 복합적인 감정이 좀 많은 분들에게 열리도록 좀 이렇게 오픈된 상태로 그냥 놓아놨지만 모호하게 놓아놨지만 결과적으로 그것이 남편이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선택이었던 거는 분명하게 전달이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 정확하게 세팅하지는 않았어요. 그 다른 날이긴 한데 아내를 죽인 후 곧바로 옥상으로 이동하는 과정들이 그 편집된 장면들일까 아니면 뭐 다음 날일까 저는 거기까지는 사실 생각을 크게 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사실 며칠 후일 수도 있겠죠. 네. 근데 아무튼 간에 두 개가 이제 이 아파트 옥상으로 가서 낙하하는 하루와 그리고 아내와 이제 겪는 그 과정의 씬들 이것은 이제 다른 하루로 봐주시면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가 맞는 거죠. 네. 네, 맞는 해석으로 답변 충분히 되셨을까요? 네. 오늘 짧은 단편 영화 4편이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대한 감독님의 어떤 그 트릴로지라고 할까요? 전체적인 흐름을 따라가는 그런 영화의 흐름이었다고 생각이 들고 많은 얘기를 더 나누고 싶지만 저희 시간 관계상 오늘 이걸로 무대 인사와 GV를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감 후에 바깥에서 로비에서 사인회 그리고 사진 촬영 준비되어 있습니다. 바깥에서 안내 받아주시고요. 오늘 휴일인데도 많은 분들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무대 인사와 GV 마치도록 하겠습니다.